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주제 바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사흘째 교전 격퇴 예상보다 장기화를 헤드라인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전쟁이란 리스크 하나가 더 추가돼서 더욱더 변동성이 강해진 시장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뭐 달러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진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이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다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10월 7일,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라고 할 수 있는 하마스 쪽에서 이스라엘로 로켓포를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마스라는 부분이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그 좀 약간 무장을 많이 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자 지구,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노란색 지역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우선 로켓포를 공격을 했고요. 6시 30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뭐 초기에는 로켓 발사만 2,000여 대 그리고 뭐 5,000대까지 발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예전과는 좀 다른 점은 로켓 발사도 진행을 했고 육해공으로도 함께 공격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동안은 로켓 발사로만 좀 공격을 진행을 했다면 지금은 육해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본토로 침투를 했다. 하마스뿐만 아니라 그 이슬라믹 자하드도 함께 공격을 하면서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전쟁에 있어서 사상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게 실제로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좀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자도 사상 최악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 만큼 이스라엘 정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단행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전쟁이 조금 더 단기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그동안 역사를 보면은 좀 무력적으로 세요. 실제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하마스를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하마스 집단을 굉장히 잘 때렸어요. 그랬는데 뭐 미국의 중재도 있고 전 세계에서도 중재가 일어나고 있어서 하마스를 뿌리를 뽑아내진 않았지만 하지만 그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무력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이번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 부분이 있고 인질도 많이 납치가 됐습니다. 인질만 거의 뭐 100명에서 300여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스라엘 측에서 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특히 네타냐후 정권에서 아무래도 좀 세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괴멸적인 복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예비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로 확인을 했을 때 이스라엘 예비군이 10만 명이 동원된다라는 내용을 봤는데 저녁에 확인했을 때는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그만큼 전쟁의 규모가 그 나라에서는 조금씩 계속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미국도 지원을 얻어냈습니다. 미국 간의 전화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도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또 뭐 굉장히 다양한 무기들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 전쟁 같은 경우는 뭐 좀 오래 끌어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은 이 전쟁이
좀 무장단체라든지 혹은 중동 전반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긴 해요. 사진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네, 사진을 한번 봤을 때 그 팔레스타인 쪽이 지금 노란색 지구로 좀 연결이 돼 있는데 그동안 뭐 하마스 같은 경우는 가자 지구 쪽에서만 좀 되어 있었다면 서한 지구 같은 경우는 좀 온건파입니다. 온건파이긴 한데 이쪽 지역 부근에서도 좀 공격이 나왔다는 게 조금 확산이 되지 않을까. 팔레스타인 쪽에서의 좀 공격이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볼 양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고인이 되신 분들 모두 지금 많이 먹먹한 상태실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텔아비브에 저희 반도체 연구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피해 최소화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방산 그리고 전쟁이 잔인한 호재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 전쟁으로 하여금 방산과 에너지주가 갑작스럽게 크게 급등을 하기도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 키워드를 좀 어떻게 좀 잡아보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투자 키워드를 잡아본다면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새로운 전쟁 리스크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지는 않은 이야기잖아요. 이제 좀 증시 전반적으로 뭐 지난 금요일에 고용 지표가 좀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나오면서 증시가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전쟁이 좀 크게 장기화가 될 가능성은 적더라도 아무래도 전쟁은 전쟁이다. 리스크는 계속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쟁이 조금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조금 적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과거 사례에 빗대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정치라는 게 정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사실 전쟁은 우리의 예측 범위가 아니에요. 실제로 뭐 작년 사례도 보면은 작년 사례가 아니라 재작년 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면은 전쟁이 나왔을 때 이거 전쟁 오래 안 간다. 금방 끝난다. 러시아가 발을 빼고 물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고 나서 아직까지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만큼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물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들을 계속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쟁에 대한 부분 우리가 계속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면 앞서 이야기를 한 대로 에너지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해요. 아무래도 중동 쪽에서 전쟁이 나왔고 이스라엘이라든지 팔레스타인이 뭐 원유를 생산하는 주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점은 이스라엘의 뒤에는 미국이 있고 팔레스타인의 뒤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식들이 싸우는데 자식들이 싸우다가 좀 잘 안 될 것 같으면 부모 끌고 오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좀 뒤에 있는 세력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원유라든지 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영향이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이란이라든지 사우디 이런 쪽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중동이 원유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는 변수를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저번 주에 유가가 좀 고공행진을 이루다가 갑자기 급락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사우디가 좀 증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좀 중재 이야기, 긍정적인 내용으로서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럼 사우디가 증산을 계속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서 지금 이 전쟁 같은 경우는 사우디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쪽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뿌리가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같은 뿌리가 지금 맞고 있는데 사우디가 지금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국가만의 싸움이 아니라 뭐 사우디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인 정황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유가 쪽을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란의 개입 여부가 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자식이 싸우는데 부모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번 전쟁에 있어서 사실 배후가 이란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란 측에서 공식적으로는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공표를 했고요. 순전히 팔레스타인 스스로 한 짓이기 때문에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우선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실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뭐 이란 대통령이 무슬림이라든지 뭐 다른 국가들과 전화를 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시나리오를 조금 더 그려봐야 합니다. 이란이라든지 다른 국가, 뭐 이집트라든지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중동 국가 쪽에서의 전쟁이 확산이 된다면 아무래도 좀 그나마 잡아놨던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확산이 되지 않는다면 유가가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되고 다시 한번 물가가 잡히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좀 긍정적인 뉴스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정적인 시나리오까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전체적으로 규모가 확대가 되어서 1970년대처럼 좀 오일 쇼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사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2차 오일 쇼크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때 증시 전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 1차 때는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2차 때는 빠지긴 했지만 1차보다는 좀 덜 빠졌어요. 이런 부분까지 조금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다면 지금은 전쟁의 양상을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때다. 물론 바닥이 맞긴 해요. 지금 바닥이 맞긴 하지만 굳이 전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히 예측을 하진 말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시은 팀장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학교의 대유를 한번 비유를 해봤는데요. 지금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양쪽 보호자를 모셔왔더니 한쪽에서는 굉장히 막무가내로 싸움 잘하는 그런 부모님, 또 한쪽에서는 평화주의자, 돈 많은 평화주의자 부모님께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이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아직 감이 안 잡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시은 팀장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다만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전방위적인 그런 리스크들을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섹터가 에너지, 방산, 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고 특히 국제유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는지 단기화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향락이 갈릴 수가 있다. 그거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관심 있게 보시지 마시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쪽은 방산입니다. 물론 방산도 봤을 때 오늘 미국 증시에서 방산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큰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방산이라고 하는 섹터가 전쟁 쪽에서 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간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중동 전쟁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 그러니까 폴란드가 될 수도 있고 미국도 될 수가 있고 인도 또 방위비가 계속 증가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방산이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방산 섹터가 기존에는 국방부에만 많이 이제 매출을 올리는 내수 위주였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수출주로 완전히 모습이 변화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방산을 떠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중동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피고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물론 방산 섹터, 방산 종목군들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2분기 실적 발표 전부터 주가에 빠짐 현상이 계속 나왔어요. 주가가 부진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차트적으로는 좀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었다. 반대로 말하면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모아가기 좋은 그런 구간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방산 섹터에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폴란드 쪽에서의 2차 수출이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방산 섹터에서 기대를 많이 해봤던 것은 폴란드로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어서 실적으로 연결이 돼서 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온다. 우선 하반기 실적은 기대가 됩니다. 하반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폴란드 1차 수출이 좀 이연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기대가 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폴란드 수출 계약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주가에 대해서 상승 쪽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조금 눈치를 볼 가능성이 더 크다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좀 방산주가 이전처럼 주도주 역할을 하기 위해선 폴란드 수출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스럽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천천히 모아가기 좋은 자리이기도 맞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중동 전쟁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붙었을 때 단기적으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방산주에 대해 흐름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폴란드에서 1차 수출 실적 이후에 2차 수주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이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도 될 시기인 것은 같지만 좀 잘 살펴봐 보면서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지금 들어가신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섹터 전반적인 이야기 조금 더 넘어서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하반기에 조금 더 나오는 쪽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살펴보면은 뭐 4대 종목이라고 하죠. 4대 방산 종목이라고 하는 게 하나 그리고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좀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했을 때 두 자릿수 넘게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하나도 전반적인 모습이 좀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뭐 폴란드 부분에 대해서 좀 수출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하반기, 3분기, 4분기부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쪽이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수출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좀 아무래도 외교 세일즈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정부 측면에서 방산을 계속 팔려는, 이제 세일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주 같은 경우는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4분기 이후의 실적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내수보다는 외국, 그러니까 해외에 대한 매출이 높은 쪽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아무래도 내수 쪽에서 좀 팔려고 하다 보면은 뭐 좀 가격이라는 게 좀 제한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요가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하지만 폴란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측면을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방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좀 연휴를 보내고 나서 또 이렇게 오픈된 시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은 팀장께서 보셨을 때 오늘 우리 개장하고 직후에는 이 방산주 움직임은 좀 전반적으로 어떠실 것 같을까요? 좀 미국 증시에서도 방산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었고, 오늘도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점이, 우선 제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방산이란 종목을 가져오긴 했는데 오늘 급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부터 방산주가 조금 조정을 받는 것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투자자분들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크진 않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어요.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거에 따라서 지금 종목군에 한해서 급등을 한 종목군에 대해서 리스크를 굳이 지기보다는 리스크를 털어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급등을 했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심리가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늘 방산 섹터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본다면 긍정적인 뉴스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CPI가 12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좀 둔화가 될 가능성, 특히 코어 CPI가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아무래도 지수 전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 바닥권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럼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물론 반등을 하기 위해선 실적이라든지 뭐 삼성전자의 실적, 그 다른 종목군들의 실적,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CPI 이후에 증시가 다시 한번 꿈틀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 쪽에선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좀 CPI 결과 이후에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대비를 하기 위해선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를 하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전쟁이라는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 해당 부분으로 인해서 방산주와 에너지 섹터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도 방산 테마 어떤 움직임 보여질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더욱이 지금 시장 지표와 지수 역시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